박 선생님은 70세에 다리 혈관 수술을 권유받고 겁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바꾼 건 처방전이 아니라 식탁이었습니다. 버터 토스트 대신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얹고 달달한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신 지 몇 달 다리 통증이 누그러졌지요. 설마 음식이 약이 되겠어? 하시던 분이 지금은 장을 챙기고 버섯을 고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포크 하나로 시작한 반전 이야기의 비밀을 여쭙니다. 이 영상은 윌리엄 리 박사의 이트 투 비트 디지즈에 담긴 핵심을 시니어 눈높이로 풀어드립니다. 암의 먹이인 나쁜 혈관을 굶기고 세포를 스스로 고치게 돕고 장내 미생물을 기르고 DNA를 지키고 면역을 조용히 강하게 만드는 다섯 방패. 약을 거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 끼가 내일의 검사표에 스며드는 길을 안전하고 맛있게 제안드립니다. 김 여사님은 68세 고혈압과 무릎 통증으로 약을 늘렸지만 속은 더부룩하고 잠은 얕아졌습니다. 아침엔 과자, 점심은 대충, 저녁은 배달. 익숙한 식탁이 오히려 염증에 불을 붙였던 거죠. 무릎 때문인 줄 알았는데 장이 먼저였네요. 그녀의 말처럼 통증의 그림자는 장과 혈관에서 자라곤 합니다. 그 시작을 오늘 우리가 바꿔볼까요? 윌리엄 리 박사는 혈관 신생 연구로 알려진 의사 과학자입니다. 수많은 임상과 데이터를 통해 음식이 병의 길을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지요. 그는 다섯 방패를 강화하는 식품과 양, 조리법, 조합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오늘 가능한 한 숟갈의 방향입니다. 약과 충돌이 우려될 땐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몸의 방패는 다섯, 혈관은 영양의 길, 재생은 고치는 손, 장내 미생물은 기르는 뿌리, DNA는 설계도, 면역은 경비대. 한쪽이 무너지면은 다른 쪽이 고단해집니다. 반대로 한 숟갈의 좋은 선택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더하면은 혈관과 DNA가 동시에 이득을 보듯이요. 오늘은 이 연결고리를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방패, 혈관 신생입니다. 암이나 비정상 조직은 자기 편한 대로 혈관을 늘려 먹이를 끌어옵니다. 하지만 일부 식품은 이 과도한 혈관 싹을 꺼버리는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리 박사는 토마토의 라이코펜, 녹차의 카테킨, 콩의 이소플라본, 베리의 안토시아닌을 예로 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익힌 토마토에 올리브유 한 숟갈, 이 조합이 이미 시작입니다. 최 선생님은 72세, 토마토는 싱거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살짝 볶아 올리브유와 마늘을 더하자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익히면은 라이코펜이 잘 흡수되고 기름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주 3분 4회 작은 그릇 한 그릇만으로도 혈관 방패를 돕는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맛을 바꾼 건 맛, 지켜준 건 과학이었습니다. 단 음료를 줄이고 녹차를 즐겨보세요. 카테킨은 과도한 혈관 신생을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간식 대신 녹차와 아몬드를 곁들였고 오후에 붓기와 졸림이 줄었다고 하셨죠. 단 카페인에 민감하시다면 연한 차로 시작하세요. 작은 잔 두 잔이 식탁 위에 조용한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부, 콩나물, 된장은 시니어 식탁의 든든한 친구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혈관 건강을 돕고 단백질은 근육을 지켜 넘어짐을 줄여줍니다. 박 선생님은 소시지 대신 두부조림을 시작했고 포만감이 길어져 늦은 야식을 덜 찾게 되었죠. 짠맛은 줄이고 향을 살려보세요. 파, 마늘, 깨로 풍미를 올리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작은 베리 한 줌은 색으로 말합니다. 진한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산화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동도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몇 숟갈 아침부터 혈관 방패를 올리는 셈이죠. 당뇨가 있으시다면은 양을 정하고 통곡물과 함께 드셔
혈당 오르내림을 완만하게 해주세요. 기름에도 급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폴리페놀로 혈관과 DNA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김 여사님은 볶음 기름을 줄이고 샐러드와 나물 무침에 올리브유를 더했습니다. 맛이 부드러워지고 속도 편해졌죠. 투명 병보다 어두운 병을 고르고 향이 살아있는 제품을 소량씩 자주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혈관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혈관은 살려야 치유가 됩니다. 균형이 핵심이죠. 걷기와 적절한 단백질 오메가3가 상처 회복을 돕는 이유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식탁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목적지입니다. 과도한 혈관은 식품으로 억제하고 필요한 공급은 정돈된 식사로 돕는 지혜 말입니다. 요약합니다. 1. 익힌 토마토 발 올리브유 자주. 9. 녹차를 달달한 음료 대신. 3. 콩과 두부로 단백질 채우기. 4. 베리나 색 진한 과일 소량. 5.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똑똑하게. 한 번에 다가 아니라 내 식탁에 들어올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그 하나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혈관의 스위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 몸엔 고치는 손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와 재생 능력이지요. 나이가 들면 느려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부 식품은 이 손의 힘을 북돋웁니다. 카카오가 풍부한 다크초콜릿, 차류, 올리브유, 해산물의 오메가3, 채소와 과일의 파이토케미컬이 그예입니다. 핵심은 과하지 않게 자주입니다. 달콤함도 약이 되려면 양이 처방입니다. 다크초콜릿은 단맛이 아닌 카카오가 핵심입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이 혈관 기능과 재생 신회에 도움을 주지요. 박 선생님은 디저트를 초콜릿으로 바꿨습니다. 얇은 조각 한두 개로 입을 즐겁게 하고 늦은 간식 충동을 달랬죠. 우유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되 치아와 혈당을 위해 식후 소량이 안전합니다. 홍차와 녹차의 폴리페놀은 세포를 지치게 하는 산화를 누그러뜨려 재생의 호흡을 도와줍니다. 김 여사님은 저녁 늦게 과자 대신 따뜻한 차로 입을 달래며 수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단 음료를 끊어 힘들었다면 향 좋은 차는 다리 떨림과 속 울렁임 없이 부드러운 다리미처럼 하루를 정돈해 줍니다. 수선을 하려면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생선, 콩, 계란, 닭가슴살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이 근육과 조직 회복의 재료가 됩니다. 최 선생님은 점심 국수에 달걀과 두부를 더했고 오후 기운이 덜 꺼졌다고 하셨어요. 씹는 힘이 약하면 부드럽게 조리하고 짠맛은 줄이고 향과 식감을 살려 영양이 들어오도록 돕는 것이 요령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과 뇌의 회복을 돕습니다. 고등어 구이에 레몬과 허브를 더해보세요. 비린내는 줄고 향은 살아납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견과류와 들기름, 아마씨 같은 식물성 지원군도 훌륭합니다. 작은 숟갈의 기름이 관절의 삐걱임을 덜어주는 윤활유가 됩니다. 재생을 돕는 건 음식만이 아닙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의 급등을 막고 세포의 에너지를 고르게 나누어 줍니다. 오래 씹는 습관은 적은 양으로도 포만 신호를 살려 과식을 막지요. 김 여사님은 저녁 후 집 앞을 천천히 도는 습관으로 야식 생각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음식과 생활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재생이 속도를 냅니다. 요약합니다. 1. 다크초콜릿 소량 식후에. 2. 홍차 녹차로 단 음료 대체. 3. 생선 콩계란으로 단백질 채우기. 4. 오메가3와 견과류로 윤활. 5. 식후 걷기와 천천히 씹기. 재생은 큰 수술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합입니다. 몸은 신호를 기억합니다. 오늘의 좋은 반복이 내일의 회복 속도를 바꿉니다. 달다, 나쁘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연의 달콤함은 재생의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껍질 벗긴 설탕물은 급하게 올라갔다 급히 떨어집니다.
통곡물, 과일, 견과류처럼 섬유와 함께 오는 달콤함은 완만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균형을 지휘하는 장내 미생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반전은 장에서 자랍니다. 장은 뿌리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손님들이 섬유를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좋은 대사를 만들어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을 조율합니다. 채소, 해조, 통곡물, 콩, 견과, 발효식품은 이 손님들의 밥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는 한국 식탁의 장점이지요. 오늘부터 장이 좋아하는 것을 장바구니에 더해봅시다. 박 선생님은 흰밥에서 잡곡밥으로 바꾸고 국에는 버섯과 미역을 더했습니다. 아침 요구르트에 아마씨를 뿌리고 점심 겉절이는 덜 짜게, 벼는 편해지고 속은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2주만 지나도 장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오늘 한 숟갈의 섬유가 내일의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에 선물을 줍니다. 다만 짠맛과 위험이 걱정된다면 헹구거나 국물을 줄여 조절하세요. 김 여사님은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 무침으로 먹고 된장국은 건더기를 넉넉히 하여 소금은 줄였습니다. 발효의 이점은 살리고 부담은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돕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나물에 참기름만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반반 섞어보세요. 고소함은 살리고 장은 미소를 짓습니다. 기름은 적게, 그러나 좋은 것을 오늘 한 숟갈이 장의 풍경을 바꿉니다. 달고 싶은 마음을 탓하지 마세요. 먼저 섬유로 배를 채우면 당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사과를 껍질째 얇게 썰어 요구르트에 넣고 호두를 몇 알 추가해 보세요. 단맛은 충분하고 배는 편안해집니다. 디저트가 문제가 아니라 순서가 해답일 때가 많습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신다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를 갑자기 늘리기보다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발효식품과 약의 간섭이 걱정되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식탁은 약을 돕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안내선입니다. 요약합니다. 1. 통곡물과 채소의 섬유. 2. 버섯 해조 더하기. 3. 발효식품은 덜 짜게. 4. 올리브유로 미생물 돕기. 5. 단맛은 섬유 뒤에. 장은 조용하지만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좋은 밥을 주면 좋은 일을 합니다. 당신의 기운과 기분이 장에서 시작됩니다. DNA는 설계도입니다. 빛, 스트레스, 염증, 담배 연기, 지나친 기름과 설탕은 설계도를 구깁니다. 그러나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의 설포라판, 마늘과 양파의 황화합물, 토마토의 라이코펜, 녹차의 카테킨, 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구겨진 종이를 펴는 손이 됩니다. 먹고 또 고쳐 쓰는 작지만 꾸준한 보호막을 만듭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면 좋은 성분이 줄어듭니다. 살짝 쪄서 아삭함을 남기고 겨자씨, 가루나 물을 곁들이면 효소가 도와 설프라판이 더 잘 생깁니다. 김 여사님은 무채를 곁들인 브로콜리 무침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았습니다. 조리법의 한 끝이 설계도를 지키는 큰 차이가 됩니다. 양파와 마늘은 향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자를 때 생기는 황화합물이 DNA 보호를 돕고 혈관에도 우호적입니다. 마늘은 다져두었다가 한숨 놓듯 살짝 익히고 양파는 천천히 볶아 단맛을 이끌어 보세요. 위가 약하시면 생마늘은 줄이고 익혀 드시되 향은 충분히 즐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빨강 토마토, 보라가지, 초록 시금치, 주황 당근, 색은 설계도를 지키는 신호입니다. 색이 다양할수록 서로 다른 파이토케미컬이 어깨동무합니다. 박 선생님은 한 끼에 3가지 색을 넣는 규칙을 만들었고 장보기도 쉬워졌습니다. 눈으로 먼저 채우면 몸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DNA를 지키려면 과한 자극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늦은
화면 불빛을 줄이고 빈 설탕 간식을 줄이면 세포는 한숨 돌립니다. 김 여사님은 저녁에 불을 따뜻하게 하고 과자 대신 사과와 호두를 곁들였습니다. 설계도는 조용한 밤을 좋아합니다. 요약합니다. 1. 브로콜리 자배추 등 십자화과 살짝 찌기. 2. 양파 마늘은 향 살려 익히기. 3. 접시는 색으로 채우기. 4. 밤에 불빛과 빈 설탕 줄이기. 설계도는 매일 조금씩 구겨지고 매일 조금씩 펴집니다. 오늘의 작은 표기가 내일의 큰 차이가 됩니다. 면역은 경비대입니다. 과하게 흥분하면 자가 면역처럼 스스로를 공격하고 너무 약하면 감염과 암을 막지 못합니다. 음식은 이 경비대의 기강을 씁니다. 버섯, 해산물의 아연, 감귤과 키위의 비타민C, 석류와 베리의 폴리페놀, 올리브유와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균형을 도와줍니다. 핵심은 과하지 않게 다양하게입니다. 표고, 느타리, 마이타케 같은 버섯은 면역의 리듬을 맞추는 지휘자입니다. 버섯을 데쳐 냉장해 두고 국, 볶음, 무침에 매일처럼 한 줌 더 해보세요. 박 선생님은 겨울마다 감기 기운이 잦았는데 버섯을 늘린 뒤로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면역은 요란하게가 아니라 매일의 리듬으로 강해집니다. 굴과 바지락 같은 조개류는 아연이 풍부해 면역 세포가 일을 잘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통풍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하세요. 대체로는 소고기, 살코기, 견과류, 콩으로도 보완 가능합니다. 섞어 먹는 지혜가 과유불급을 막습니다. 바다의 한 젓가락이 경비대에 정확한 명령을 내립니다. 감귤, 귤, 키위,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의 손상 복구를 돕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보다 신선하게 자주가 좋습니다. 김 여사님은 산책 후 귤 하나, 저녁 샐러드에 파프리카를 더해 상큼함과 색을 채웠습니다. 작은 타이밍이 면역의 피곤을 덜어줍니다. 면역은 밤에 훈련합니다. 늦은 식사와 자극적 음료를 줄이고 가벼운 저녁과 차로 마무리해 보세요. 박 선생님은 늦은 밤 라면을 끊고 미역국과 두부, 김치 한 접시로 바꿨습니다. 속이 편해지고 아침 일어남이 가벼워졌죠. 잠은 최고의 무료 보약입니다. 요약합니다. 1. 버섯을 매일 한 줌. 2. 아연은 바다, 육류, 콩, 견과로 다양하게. 3. 비타민C는 신선하게 자주. 4. 늦은 식사 줄이고 수면 지키기. 면역은 요란함이 아니라 일상의 규칙에서 강해집니다. 리 박사는 식사 간 공복 시간을 주는 것이 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무리한 단식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 사이를 넉넉히 두고 야식을 줄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여사님은 저녁을 조금 앞당기고 물과 차로 입을 달랬더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리듬은 강제보다 부드러운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1. 이 식품은 5방패 중 무엇을 돕지? 2. 원재료가 단순한가? 3. 색은 자연스러운가? 4. 집에 있는 것과 어떻게 섞을까? 5. 내 약과 충돌은 없을까? 이 5질문이 충동을 줄이고 방향을 세워줍니다. 선택은 줄고 만족은 늘어납니다. 성분표는 짧을수록 좋고 처음에 적힌 것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설탕, 시럽, 정제 기름이 앞에 있으면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올리브유는 수확 연도, 어두운 병을, 통곡물은 현미, 통밀처럼 온전한 나타를 확인합니다. 라벨을 읽는 눈이 건강을 지키는 손입니다. 아침, 잡곡 오트죽에 블루베리와 호두 요구르트 한 그릇, 점심, 두부 채소 비빔과 브로콜리, 귤, 저녁, 토마토 고등어 조림에 미역국, 김치 적당히, 디저트, 다크 초콜릿, 얇은 조각, 음료, 물과 차. 어렵지 않지요? 5방패가 한 접시에 모이는 그림입니다. 1. 흰빵 대신 통밀빵. 2. 소시지 대신 두부조림. 3. 달달한 음료 대신 녹차. 이 3가지만 바꿔도
혈관과 장이 미소 짓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 스왑으로 체중이 서서히 내려갔고 무릎 부담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바꾸기 쉬운 것부터 오늘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봅시다. 월수금은 토마토 요리, 화목은 버섯, 주말엔 생선과 색채 샐러드, 매일 한 잔의 차와 한 줌의 경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한 숟갈이면 됩니다. 도전은 성적표가 아니라 방향표입니다. 이미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방패는 나이와 함께 약해지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싼 슈퍼푸드가 필요하나요? 아닙니다. 김치, 두부, 제철 채소, 올리브유, 버섯이면은 시작 충분합니다. 약과 괜찮나요? 대개 보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불하는 질문으로 질문은 지식으로 풀립니다. 박 선생님은 포크로 시작한 반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증이 잦던 다리는 걷는 거리가 늘었고 검사는 안정적입니다. 약은 그대로, 식사는 현명하게. 병원 가방엔 이제 견과류와 녹차 티백이 들어 있습니다. 살맛 난다는 말이 식탁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음식이 삶의 맛을 돌려주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장을 먼저 돌보았더니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합니다. 변은 규칙적이고 잠은 깊어졌습니다. 야식은 사라지고 오후에 졸림이 줄었습니다. 달라진 건 비싼 보약이 아니라 일상 식재료의 조합과 순서였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몸은 정직하네요. 정직한 식탁은 정직한 몸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5방패를 식탁에서 깨웠습니다. 혈관을 다스리고, 재생을 돕고, 장을 기르고, DNA를 지키고, 면역을 단단하게, 완벽 말고 가능한 한 숟갈,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무엇보다 오늘 한 숟갈의 실천으로 내일의 안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